다릅니다. 지금 새누리당도 개헌에 대해서 냉정히 또 다 달라요. 네. 합의가 안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합의 안 되겠죠. 근데 적어도 합의가 안 되더라도 네. 좀 시도부터 하는, 그리고 지금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네. 저도 애초에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이 담화를 좀 진작했으면 어땠을 뻔 했는지 참 아쉽다 그 말씀 드리긴 했는데요. 네. 지금 그 이선 후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여소야대 국회에서 아니 결의안으로라도 만들어갖고 의사표현을 좀 하는 시도라도 하라는 거예요. 개헌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뭐 하늘이 준 또 한 번의 기회 하면서 이제 개헌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데 이 문재인 전 대표를 또 야권의 손학규 전 대표가 또 비판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당도 생각이 물론 다 다르죠. 그런데 좀 국회가 합의도 안 할 국회라는 말을 이 국회의원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네.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150만 국민이 광장에 나가서 평화 시위를 해갖고 전 세계를 놀래키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지들끼리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마치도 징징대듯이 네. 한번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야대의 네. 야당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이선으로 물러나고 거국내각 총리해서 앞으로 며칠 내에 대선하고 아니 이런 액션 플랜을 만들어 갖고 하는데 만약에 친박이 패종 면하겠다고 또 방해 공작을 하면 국민들이 다 봅니다. 어떤 국민들입니까? 시도도 안 해보고 이거 안 된다 합의도 못할 국회에 왜 넘기냐? 물론 대통령도 그 생각 할 거예요. 넘긴다. 공을 넘겨버리겠다는 네. 정략적 계산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 나름대로 정치력에 의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적어도 이 공공선, 정치의 공공선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라도 보여주는 게 150만 촛불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후보가 지금 2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2명이 야당이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입니다. 아마 이 2명의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흘 안까지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2명입니다. 자, 김광덕 부장.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아마 조금 전에 검찰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대면 조사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해서 유감이다. 예. 자, 이게 오늘 29일이 오늘 여러 날이 겹쳤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어머니였던 유경수 여사의 탄신 91주년입니다. 오늘 숙모제 행사가 옥천에서 열렸는데 또 이게 대통령 또 하야라는 또 시대와 충돌도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대통령이 대국민 3차 또 발표까지 했고 또 오늘 또 계속 밀려올 때 많이 밀려옵니다. 또 오늘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조사할 특검 후보 2명이 공식적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 둘 중에 지금 한 명을 또 골라야 되는 겁니다. 일단 특검 오늘 이게 두 후보를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는 네. 그동안 이제 특검이 이제 검찰과 무관한 네. 혹시 판사 출신 변호사를 기용하느냐 네. 아니면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죠. 뭔가 판사 출신에서 그거보다 더 이상 네. 검찰 수사를 뒤엎는 네. 더 완성된 형태를 기대하는 그런 게 있고 검찰 출신의 어떤 그동안의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을 쌓지 않았습니까? 네. 수사 과정에 이런 수사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노하우 네. 그런 걸 해서 이제 검사 출신을 했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어떤 두 사람 다 검찰 출신 같네요 보니까 네. 검찰 출신인데 또 두 사람은 지금 현재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떤 뚜렷한 중립성 논란이 지금까지 크게 제기됐던 사람은 아니어서 네. 청와대가 뭐 중립적 검사의 특검에게 수사를 받겠다 했는데 그거를 뭐 그전에 뭐 최동욱 전 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면 뭐 이정희 전 네. 통진당 대표 이런 뭐 논란이 일자리 될 수 그래서 있습니다만은 후보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이미 이제 빠져 있고 그런 논란을 거치면서 빠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대통령은 어떻든 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임명해야 될 것이고 네. 이걸 거부하면 명분이 없을 것 같고 네. 또 대통령은 또 성실하게 특검 수사에 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자, 검찰이 공식적으로 지금 오늘 이 대면 조사 시한이라고 밝힌 날인데 결국 대면 조사를 대통령 마지막까지 거부한 셈입니다. 이제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특검은 받겠다고 지금 아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검까지 피할 명분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없죠. 그러나 네. 또 알 수가 없죠. 또알 수가 지난번에도 없습니까? 검찰 수사는 안 받겠다고 했습니까? 네. 2차 담화 때 네. 다 받겠다고 했어요. 음. 검찰 수사도 받고 특검도 회피하지 네. 않겠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걸 네. 핑계로 해서 그건 사상누가이다. 상상과 추측으로 지어진 사상누가이고 네. 인격살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검찰 우리나라 최고 공적 어떤 그 사법기관의 어떤 네. 권위까지 다 무시하면서 거부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번에 이런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 사인을 했으니까 네. 그 특검법에서 예를 들면은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때도 제기할 수 있죠. 예. 왜 야당에서만 그 특검을 추천하느냐? 이건 공정하지 네. 않다 했는데 네. 그 부분은 받아들였고 네. 또 저 지금 이번에 이렇게 후보로 네. 올린 두 분 다 네. 그런 정치색이 거의 없었던 분으로 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그 중립성 문제를 가지고 거부기는 뭐 이 특검을 거부하는 그것도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렇습니까? 그래갖고 임명을 안 하고 사인을 안 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그렇지기는 어려우리라고 보고 다만 네. 뭐 지금 여러 상황으로 볼 때 네. 대통령이 얼마 후에 조금 후에 또 자세한 그런 문제들은 설명도 드리고 기자들하고 일문일답도 하겠다 한 네, 것을 하겠다고 보면은 공수로 이런 네. 네. 특검이라든가 네. 탄핵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 소상하니 말하자면 언론과 국민을 향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특검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국 특검을 받으면 이 부분까지 피해버리면 더 이상 이제 뭐 좀 명분이 없는 명분이 거죠. 전혀 없죠. 네. 지금 이제 3일 안에 대통령이 임명을 해주셔야 네. 되거든요. 그 하여야 한다만 있고 안 했을 때 뭐 어떤 처벌 규정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뭐 안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네.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특검법을 다시 고쳐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되는데 뭐 그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대통령도 더 이상 미루면은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지기 때문에 받아줄 것이라 보고요. 자관 야당에서는 저 두 분 추천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 고사했다 그래요. 예, 고사하신 분들도 네. 많고 15년 이상의 판검사 경력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야 법조인들은 아무도 될 수가 될 없는 수가 것이고 없죠. 네. 15년 이상 판검사 경력을 있는 분들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또 다 비켜나고 싶어 하셔서 네. 고사를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분이라 해서 해보려니까 뭐 특히 뭐 대형 로펌에서 대기업 고문이나 이런 걸 하셨던 분을 또 모시면은 국민들 이미지가 좀 안 좋고 네. 그래서 정말 정치적으로 이렇게 별 색깔 없는 무색무취한 또 경력도 좋고 이런 분을 구하려니까 너무 네. 힘들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네. 자, 정의분 그렇다면 지금 검찰 수사는 받고 이제 특검으로 뭐 검찰 수사가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네. 특검으로 네. 다 넘어간다면 이제 아직까지 지금 공식적으로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지는 아직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뚜렷하게 뭔가 지금 내놓지는 못해요. 비박계가요. 네. 말이 비박계지 개가 아니에요. 다 뿔뿔이 모래알 같은 네. 그런 이제 사람들인데 고민이 많겠죠. 이 상황에서 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보고 싶고 그냥 대통령이 물러나시면 속 편하겠다라는 얘기를 아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되죠. 그 탄핵도 법적 절차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네들이 그게 소신이면 네. 소신껏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특검 얘기 나왔잖아요. 네. 대통령께서도 특검 받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는 진짜 고해성사할 마지막 기회예요. 네. 그래야 오늘의 담화의 진정성도 인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비박계에도 지금 뭐 말은 무슨 비상시국해서 하지만 지금 뭐 무슨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본인은 사익을 추구할 의도가 없었다 치지만 법 위반 그리고 국가 그 수반으로서의 신뢰를 많이 추락하는 그렇죠. 장본인이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국민의 대표로서 분명히 하는 게 비박계라는 표현도 뭐하지만 그분들의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까 지금 비박계 이제 고민이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비박 소위 계 의원도 하고 통화해보고 아, 네. 친박계 의원도 통화를 해봤는데 친박계 의원들한테는 어저께 그 중진들의 명예로운 퇴진 건인한 게 네. 대통령하고 무슨 교감이 있는 거냐, 그게 궁금해서 좀 사실 연락해봐. 네. 근데 보니까 친박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다. 왜 많느냐? 이렇게 촛불 민심이 타오르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만약에 탄핵에 비록 무기명 투표기는 합니다만은 네. 친박들이면 대부분 이제 탄핵에 반대한 거로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커밍아웃 하지 않은 이상은. 네. 그런 친박의 탄핵에 다 찬성하는데 반대해도 다음 선거 때 그럼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되겠느냐. 그거를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 고민하고 비박 의원들은 또 뭐 이제 촛불 민심 같으면 당연히 탄핵에 찬성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이게 무조건 또 당내 그런 거 야권이 주도하는데 또 따라서 찬성을 하면은 네.
또 나중에 또 이 보수 성향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뭐 어떻게 뭉칠 때 또 자기가 어떤 평가를 받냐 이런 고민들을 그러니까 몇 년 뒤에 또 민심이 또 바뀌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가 있다. 소위 말해서 또 의리를 버렸다 이런 것도 한국 사회에서는 또 신경 써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친박 의원들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네. 찬성하는 거에 대해. 그래서 이 어저께 중진이나 오늘 초선 의원들이 탄핵이 아닌 여러 가지 대통령의 스스로의 퇴진 이런 그게 명예인지 불명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네. 자기들이 좀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상당히 개입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대통령의 대국민 3차 담화가 결국 국회에 상당한 숙제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 이 어떤 후폭풍을 낳을지는 정치권의 반응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